다스. MB 겁니까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MB 건지는 다 압니다. 근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거 내려서 미안합니다. MB 당신 건데 예. 이 기회에 포기할래? 아니면 어디 좀 굳은 일 좀 당할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어차피 아는데 어차피 예. 당신 건 줄 아는데 예.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예. 이제 대박 터진 거죠. 그 친형이랑 처남댁이랑 또 예. 친구랑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8조짜리 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 MB가 내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거가 되는 겁니다. 이상은 씨 뭐 이런 사람들 대박 예. 나는 거예요. 그걸 포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모르는 거죠. 국민들은 다 MB 거 알면서 너 그거 포기할래? 아니면 네 거 해갖고 굳은 일 당할래? 예.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MB 거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신 적도 있어요,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예. 정세영 회장하고 되게 친해요, 두 분이. 정세영 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세영 회장이 이제 권유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도 뭐 좀 하나 해서 챙겨라. 왜 남 좋은 일 시킬 건 뭐 있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됐고. 자동차 부품 회사니까 다 쓰면. 예, 심지어는 현대건설에서 공장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정세 회장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왕 회장도 다 묵인하에 예. 자기는 하게 된 거다.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 시절이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 예. 내가 이걸 꼽을 쳐가지고 꽁수로 몰래 내가 한 게 아니라 예. 다 인정받고 다 한 거다. 공개리에. 그거를 주변에 그냥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예.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였으니까. 예.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는 얘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또 뭐 댓글들이 달아오는데 무슨 배신자 뭐 이렇게 뭐 달아오는데 이게 좀 누가 얘기하면 그런 댓글을 또 달아요? 아니 많이 달죠. 근데 배신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한테 때린 거지. 내가 이명박 대통령 그럼요. 때린 게 아니에요. 좋은 나라 만들자고 같이 해놓고 뭐 맨날 저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내가 왜 배신자입니까? 그럼요. 제가 형님 출마하면 안 되고 형님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밀려난 거잖아요. 맞아요. 옳은 소리 하다가 옆에서 옳은 소리 하다가 저 댓글 보면 내치시 배신자 뭐 이런 게 하도 많아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울지 마세요. 지금 울먹울먹 하세요. 정두원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이 배신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배신한 거죠. 한 거면 분명히 이건 하고. 어쨌든 다스는 내 거다라는 얘기. 이거 내가 하라고 현대 쪽에서 권유해서 차린 거란 얘기를 주변에 다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창업을 한 거죠. 내가 그게 그 얘기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명의를 이제 그 사람들 명의로 해놓은 거죠. 그렇군요. 왜 자기 명의로 안 한 거예요? 그 회장이 자기 명의로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현대 사장이었는데 예. 그러면서 자회사를 또 차린다는 게 이게 맞지 않으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거를 자기 아들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시영 씨. 예.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스톱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이상은 씨만 대박 나는 거네. 형님 누나. 대박 8조짜리. 지금 그러면은 그걸 물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역정을 내고 막 이랬잖아 기자들한테.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죠.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잠을 설칠 수 있겠어요. 이거 8조짜리 회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재직 시절에 그 140억을 김경준으로부터 받아냈잖아요. 그 와중에. 그 많은 소액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그냥 혼자서 다 받아내잖아요. BBK. 예. 그것도 대통령 재직 시절에. 저는 그게 너무나 지금도 좀 가슴이 아파요. 그 공사구분을 그렇게 못하시나. 꼭 그 돈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받아냈어야 했나. 물론 재임 시절이니까 받아내기가 편했겠죠. 그렇죠. 너무 심했어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갈라서신 거잖아요. 난 같이 못하겠다. 지금 다 국민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다스부터 확실하게 좀 못 받고 시작했습니다.
월간 정두원 한국당 얘기부터 해보죠. 한국당. 예. 새로운 원내대표 뽑혔고요. 바른정당에서 대거 복당해서 자리까지 잡았고 그분들. 예. 한국당 이제 좀 풀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답답한 겁니까? 지지율이 맨날 똑같잖아요. 뭐 10 몇 프로 뭐 거기서 못 벗어나는. 왜 그런 거예요? 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뭔가 혁신하려고 계속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태극기 플러스 영남만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머지 건전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은 다 떠났거든요. 안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당의 면모가 돌아올 수 있는 면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간판부터가 예. 그 간판 보고 누가 건전한 보수가 돌아오겠어요. 왜요? 자유한국당 간판 왜요? 왜 자유한국당 왜요? 자유도 아니, 좋고 한국도 좋은데. 그 간판 말고 예. 얼굴 말이에요. 얼굴. 인물들. 인물들. 아니, 특히 간판 쓴 얼굴. 홍준표 대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개인 디스 또 하기 싫어서. 이거 제가. 얘기 안 한 걸로 할게요. 네. 하여튼 간판 그분. 네. 네.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대표가 이제 하고 그 당을 맡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렇고 보니까 하나 큰 이슈가 된 게 그 통일나무 그림. 예. 초등학교 4학년생이 그린 그림이 우리은행의 무슨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탔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은행 달력에다 그걸 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통일나무에 태극기도 꽂혀 있고 북한의 인공기도 꽂혀 있는 그림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죠. 한국당이 집회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우리은행 앞에서.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태극기 플러스 영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예. 지금 남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마다 대통령 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 정상회담을 하자 그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가서 만났고 예. 압수했고 정상회담이 꿈이죠, 대통령들의. 예. 그러면서 이것도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냉전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난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인 거고. 아하. 그래서 이제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종북이란 말입니까? 종북이란 말을 걔가 알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말 보수들이 다시 집권하는 건 유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겠죠. 그 그림 보셨어요, 의원님? 네. 그 통일나무 그림? 저도 그림은 좀 보거든요. 그 대성할 어린이더라고요. 대성할. 예, 아주 우리나라 앞으로 좀 나이 들면은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될 거예요. 이야, 그 아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11살인데 대성하고 나면 뭐라고 할지 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때 이제 뭐 나는 뭐 이미 이제 땅에 묻혀 있겠죠.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상처 받았겠죠 이미.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4학년이니까 몰랐어요. 애들이 다 알죠. 알까요? 아이 걱정이 저는 제일 많이 되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통일. 이렇게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버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표 엄청 잃었을 거예요. 표 엄청 잃었어요. 그래도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잃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다 떠나가는 거죠. 중도층 표는 다 이탈이에요. 중도 보수 뭐 이런 표들. 알겠습니다. 예, 한국당 답답한 상황. 이번 인공기 논란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어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쪽 가보겠습니다. 이제 묶어서 얘기하게 됐어요. 아예.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묶어서 통합은 되는 거죠? 뭐 되겠죠.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너무 거칠다는 거죠. 왜 옛날에 이제 DJ 생각하면은 그때 정치 안 한다 그랬다가 정치 복귀하면서 이기택 총재한테 이제 내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기택 총재가 아니 내가 이제 할 건데 뭐 못 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따로 살림 차려서 나가서 새정치 국민회의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나가서 차렸죠.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나가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이분은 이제 본전 생각이 이제 너무 간절한 거죠. 무슨 자기가 투자한 게. 내가 낸 돈인 얼마. DJ도 자기가 투자해서 만든 당입니다. 근데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본전 생각 때문에 이렇게 거칠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겠어요? 비례대표위원 3명 정도 출당해달라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근데 어젯밤에 워딩이 나왔어요. 안철수 대표의 말이 나왔습니다. 통합 반대파
비례대표 의원 3명 나 출당 못 시켜준다. 제명 못 시켜준다라는 의원직은 개인의 거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의 뭐 샤일록이죠. 샤일록. 그냥 뭐 요만큼도 자기는 손에 안 보겠다. 뭐 요만큼도. 예. 아니 근데 이 말이 이제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의원직은 개인의 것 아니다. 국민의당 보고 뽑아준 거지. 그 뭐 이상돈 의원 개인 보고 뽑아준 거 아니다. 이 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겁니까? 그럼.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안철수 대표 거냐? 하여간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들어요. 하하. 그러면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통합한 그 통합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당장 지금이야 이렇게 통합을 그쪽과 손 잡고 아무 문제 없이 통합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당 대표는 누가 할 것인가? 정체성 문제 여기저기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다 참 성격적으로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한 성격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뭐 나쁘다기보다도 네. 화합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같이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분들은 아니고 네. 소신 강한 사람들이다. 소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뭐라 그래요? 비타협적인 사람이. 고집 그럼 고집이 세다? 뭐 고집도 그렇고 하여간 좀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은 이왕 얘기하려면 제대로 하죠. 아예 사회성이 없어 보였어요? 옆에서 보실 때 정치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또 왜 이러세요? 아니 저는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왜 그러세요? 큰일 남. 어쨌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사회성 없는 거고 네.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소신과 고집이 뚜렷한 정치인이다. 좋은 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여하튼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이 처음에는 컨벤션 효과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은 계속 갈지가 의문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중도 보수층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하고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눠. 그러니까 이제 저 여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되게 좋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는 큰 시너지 못 낼 거라고 일단 보시는 거예요. 뭐 시너지가 아니라 이제 서로 그냥 도토리 키게 경쟁하겠죠. 자유한국당하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비슷비슷하게 될 거다. 그럼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김세연 의원, 이학재, 또 누구였지? 남경필 이제 의원은 아닙니다만 남경필 지사가 있죠. 이런 분들 지금 나갈까 말까 생각하면서 약간 움찔움찔하고 있는 이분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제 자기 총선 생각하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남경필 지사는 이제 지방선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갈 겁니다. 자유한국당 갈까요? 남경필 지사 갈 거고 김세현 의원하고 이학재 의원도 결국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비판하고 나왔는데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지금 비판하고 나오고 간 사람 중에 뭐 옛날에 그래도 많이 정말 사람들한테 그래도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대를 받았던 사람들. 정치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그런 거 소신 지킨다고 별 볼 일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소신 괜히 지키다가. 비참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비참해요. 이게 좋은 겁니다. 저 맨날 할 일 없어갖고 누구랑 밥 먹을까 비참해요. 오늘 여러 가지로 계속 울먹울먹. 새해 첫 시간인데. 울먹 아니에요? 정두원 전 의원 여러분 수첩에 스케줄 쫙 비어 있습니다. 연락 좀 주시고요. 같이 식사 좀. 근데 어쨌든 소신 지키면 초라해지는 게 현실 정치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정치인들은 결국 명분이 좀 부족해도 자기 살 길 찾아서 또 한국당 들어가는 거다. 예. 이제 제 얘기라서 뭐 그렇지만은 전 나름대로는 항상 언행일치 하려고 그러고 또 초지일관 하려고 그러고 성공후사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다른 의원들한테는 불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너 혼자 잘났냐? 먼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항상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후회되는 게 많아요. 나도 적당히 하고. 타협할 걸? 네, 적당히 말도 좀 자제하고 뭐 그럴 걸.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했나 이런 후회도 많이 들죠. 현실 정치가 그래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나 뭐 이런 분들 다 자기 나름대로 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죠.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짠하게 만드세요, 저를. 정초부터. 정 의원님. 그러니까 정 의원이 여기 저 월간 정두원 나와서 하는 한마디가 다 사이다다 막 지지하는 문자 엄청나게 지금도 들어오고요. 사실은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냥 거침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 입는. 그게 돈이 안 되더라고요. 돈이 돼야 되는데. 아유, 참 오늘 솔직한 고백들 많이 하십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가보죠. 민주당. 여기는 뭐 인물난이 아니라 인물이 넘쳐서 문제 아니에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네, 뭐 많다고 뭐 좋은 건 아닌데. 아니 당장 서울시장만 보더라도 네.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정봉주, 민병두, 뭐 전현희, 정청래 이름이 그냥 오르내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실 서시장을 3번이나 한다는 거는 좀 네. 불편해요. 그 정도면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또 자기가 뭐 각광을 받았으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으면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현역이니까 프리미엄이 있겠죠. 예. 근데 지금 쭉 얘기한 사람 중에서 그래 눈에 띄는 사람도 없어요. 마땅히 대안이 없어서 나도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대표로 한 번 더 나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실은 여론조사 신년 벽두의 모든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다 박원순 시장이 1등 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 확실히 있고 뭐 우세합니다. 대적할 만한 인물을 야당이 찾아야 될 텐데 홍정욱 전 의원이 사실은 야당이 힘실어서 영입하려고 하는 인물이라고 알려졌었는데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무슨 계산이요? 그러니까 이제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 홍정욱. 예, 계산 안 해보겠어요. 다 여론조사 해보고 다 해보죠. 홍 회장은 계산기 다 두드려 보고 아니다. 승산 없다 생각하고 깨끗하게 포기한 거다. 그렇죠. 그 야당은 결국 누구 내세워야 돼요, 그럼? 뭐 없으니까 홍준표라도 나가야지. 그냥 하시는 말씀이요?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진짜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경원이 나가겠어요? 누가 나가겠어요? 나경원 의원도 나갈 수 있죠. 나가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 많은 막대한 돈을 쓰고 떨어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군요. 경력 관리를 한다면 몰라도. 아까 계산기 두드려 본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돈이 몇십억 들어가요. 그렇군요. 정두원 전 의원 어떠세요? 한번 도전. 돈이 몇십억 들어간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게 된 거다.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 시절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설명을 했냐. 내가 이걸 꼽을 쳐가지고 꽁수로 몰래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인정받고 다 한 거다. 공개리에. 그거를 주변에 그냥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는 얘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뭐 댓글들이 달아오는데 무슨 배신자 뭐 이렇게 못 달아오는데 이게 좀 누가 얘기하면 그런 댓글을 또 달아요? 많이 달죠. 근데 배신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한테 때린 거지. 내가 이명박 대통령 때린 게 아니에요. 좋은 나라 만들자고 같이 해놓고 뭐 맨날 저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내가 왜 배신자입니까? 그럼요. 제가 형님 출마하면 안 되고 형님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밀려난 거잖아요. 맞아요. 옳은 소리 하다가 옆에서 옳은 소리 하다가 댓글 보면 배신자 뭐 이런 게 하도 많아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울지 마세요. 지금 울먹울먹 하세요. 정두원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이 배신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배신한 거죠. 여기 분명히 이건 하고. 어쨌든 다스는 내 거다라는 얘기, 이거 내가 하라고 현대 쪽에서 권유해서 차린 거란 얘기를 주변에 다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창업을 한 거죠. 내가 그게 그 얘기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명의를 이제 그 사람들 명의로 해놓은 거죠. 그렇군요. 왜 자기 명의로 안 한 거예요? 그 회장이 자기 명의로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현대 사장이었는데 그러면서 자회사를 또 차린다는 게 이게 맞지 않으니까. 맞는 거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거를 자기 아들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시영 씨.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스톱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이상은 씨만 대박 나는 거네. 형님 나는 거죠. 대박 8조짜리. 지금 그러면은 그걸 물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그거 왜 나한테 묻느냐? 역정을 내고 막 이랬잖아 기자들한테. 진짜 좀 마음에 안 들죠.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밤잠을 설칠 수 있겠어요. 이거 8조짜리 회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재직 시절에 그 140억을 김경준으로부터 받아냈잖아요. 그 와중에. 많은 소액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그냥 혼자서 다 받아내잖아요. BBK. 그것도 대통령 재직 시절에. 저는 그게 너무나 지금도 좀 가슴이 아파요. 그 공사 구분을 그렇게 못하시나.
꼭 그 돈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받아냈어야 했나. 물론 재임 시절이니까 받아내기가 편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심했어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갈라서신 거잖아요. 나 같이 못하겠다. 지금 다 국민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예. 정두원 전 의원 다스부터 확실하게 좀 못 받고 시작했습니다. 월간 정두원 한국당 얘기부터 해보죠. 한국당. 네. 새로운 원내대표 뽑혔고요. 바른정당에서 대거 복당해서 자리까지 잡았고 그분들. 네. 한국당 이제 좀 풀리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답답한 겁니까? 지지율이 맨날 똑같잖아요. 뭐 10 몇 프로 뭐 거기서 못 벗어나는. 왜 그런 거예요? 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뭔가 혁신하려고 계속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태극기 플러스 영남만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머지 건전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은 다 떠났거든요. 안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당의 면모가 돌아올 수 있는 면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간판부터가 예. 그 간판 보고 누가 건전한 보수가 돌아오겠어요. 왜요? 자유한국당 간판 왜요? 왜 자유한국당 왜요? 자유도 좋고 한국도 좋은데. 그 간판 말고 예. 얼굴 말이에요. 얼굴. 인물들. 아니, 특히 간판 얼굴. 홍준표 대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개인 디스 또 하기 싫어서. 그럼 이건 얘기 안 한 걸로 할게요. 네. 하여튼 간판 그분. 네.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대표가 이제 하고 그 당을 맡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렇고 보니까 하나 큰 이슈가 된 게 그 통일나무 그림. 예. 초등학교 4학년생이 그린 그림이 우리은행의 무슨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탔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은행 달력에다 그걸 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통일나무에 태극기도 꽂혀 있고 북한의 인공기도 꽂혀 있는 그림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죠. 한국당이 집회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우리은행 앞에서.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태극기 플러스 영남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예. 지금 남북한은 유엔 동시 가입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마다 대통령 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래요? 우리 정상회담에 하자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가서 만났고 예. 악수했고 정상회담 하자고. 정상회담이 꿈이죠, 대통령들의. 예. 그러면서 이것도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냉전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난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종북이란 말입니까? 종북이란 말을 걔가 알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정말 보수들이 다시 집권하는 건 유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되겠죠. 그 그림 보셨어요, 의원님? 네. 그 통일나무 그림? 저도 그림은 좀 보거든요. 대성할 어린이더라고요. 대성. 예, 아주 우리나라 앞으로 좀 나이 들면은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될 거예요. 이야, 그 아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11살인데 대성하고 나면 뭐라고 할지 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때 이제 뭐 나는 뭐 이미 이제 땅에 묻혀 있겠죠.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상처 받았겠죠 이미.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4학년이니까 몰랐어요. 애들이 다 알죠. 알까요? 아이 걱정이 저는 제일 많이 되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그냥 통일나무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통일 이렇게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버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표 엄청 잃었을 거예요. 다스. MB 겁니까?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MB 건지는 다 압니다. 근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거 내려서 미안합니다. MB 당신 건데 이 기회에 포기할래? 아니면 어디 좀 굳은 일 좀 당할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어차피 아는데 어차피 당신 건 줄 아는데 그냥 아니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이제 대박 터진 거죠. 그 친형이랑 처남댁이랑 또 친구랑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8조짜리 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MB가 내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거가 되는 겁니다. 이상은 씨 뭐 이런 사람들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포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모르는 거죠. 국민들은 다 MB 거 알면서 너 그거 포기할래? 아니면 네 거 해갖고 굳은 일 당할래?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MB 거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신 적도 있어요? 전에?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정세영 회장하고 되게 친해요, 두 분이. 정세영 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세영 회장이 이제 권유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도 뭐 좀 하나 해서 챙겨라. 왜 남 좋은 일 시킬 건 뭐 있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됐고. 자동차 부품 회사니까 다 쓰는. 예, 심지어는 현대건설에서 공장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정세 회장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왕 회장도 다 묵인하에 자기는